네, 오늘은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누가 되는지, 그 힘이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질서가 무엇냐? 그거는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이트 리셋. 그걸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도 신세계 질서를 이제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요. 선언한다고 해가지고서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유라시아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것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 강대국의 리더가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이 미국이 바로 세계 제2차 그 대전 직후 이후부터 유라시아 지배권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유라시아 지배권을 가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라시아 지배권을 갖기 위한 중국의 1대1 작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의 이 1대1 작전 계획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중국의 이 1대1 작전 계획은요, 유라시아하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대1 핵심 사업이 되는 거죠, 1대1. 이것이 중국의 1대1 작전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이러한 송유관을 설치하고 철도를 설치하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이런 1대1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함께 교역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이 되는 거고 중국은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힘의 특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되는 이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위스콘 대학의 맥코이 교수님의 메시지를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쳤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작년 그 동계올림픽 때 푸틴하고 시진핑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 회담 내용을 이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회담 내용이 뭐냐면 푸틴하고 그 시진핑이 회담한 내용인데요. 먼저 신세계 질서를 창조할 거다. 신세계 질서를 둘이 이제 창조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단합을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중심의 주도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와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협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전 세계 노동 생산성이 70%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거다. 이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신세계 질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에 돌입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제 뜻을 굳히고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이러한 강력한 글로벌 파워가 되는 것은요,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베이징하고 모스크바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조건이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적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유라시아 패권을 이들이 장악할 것이고 또 유라시아 패권을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죠.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는 신세계 질서를 본인들이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의 그 500년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요.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또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제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유라시아에 대한 패권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힘이 이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 이 그 유라시아와 그 아프리카에 대한 1대1 핵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힘이 엄청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점점 이 힘이 쇠퇴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죠. 2030년까지는 이제 이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들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힘의 이동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또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요. 이 브릭스 국가가 그 천연자원이라든가 땅덩어리에 있어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로 만들어진 이 브릭스 국가가 5개 국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5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따라서 유럽에서 그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스위프트 제재가 지금 러시아에게 가해짐으로써 러시아가 또 중국하고 어떤 독자적인 그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전망이 또 나와 있었죠. 지금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지금 힘을 합쳐서 일단 브릭스 국가로 같이 가입도 되어 있지만 또한 또 이 두 나라가 또 친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페크 국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석유 원산지 이런 부분들이 오페크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또 유라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1대1 핵심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이 짐승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7머리가 7나라를 나타내는 건데 이 7나라 중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말씀드렸고 5개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유라시아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 1대1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국의 1대1 작전 계획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1대1 핵심 사업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국하고 친해지는 나라들 또 러시아와 친분이 있는 나라들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인데 그 나라들이 바로 7머리에 해당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런 시점에도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